지금 인공지능 세계의 왕은 엔비디아입니다. 그런데 그 왕을 모시던 신하들이 하나둘 등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반란의 끝에 뜻밖에도 삼성전자가 서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오늘은 지금 반도체 세계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지각 변동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인공지능이 세상을 바꾸고 있다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그리고 그 인공지능을 돌리면 돼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만드는 특별한 반도체입니다. 지금 전 세계 거의 모든 인공지능이 이 엔비디아 칩 위에서 돌아가고 있어요. 그야말로 이 분야의 절대 강자, 왕이나 다름없는 존재죠. 그런데 최근 그 왕자에 조금씩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왕을 떠받치던 큰 고객들이 슬슬 다른 마음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은 이 반란이 왜 시작됐고 그 끝에 왜 삼성이 있는지를 하나씩 따라가 볼게요. 먼저 왜 반란이 일어났는지부터 짚을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엔비디아 칩이 너무 비싸고 구하기도 힘들거든요. 인공지능을 크게 키우려는 회사들은 이 칩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사야 합니다. 그런데 값이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비싸고 그마저도 물량이 부족해서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에요. 남의 칩에 이렇게 목매달다 보니 큰 회사들 입장에서는 속이 탈 수밖에 없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핵심 부품을 남이 지고 흔들면 불안하니까요. 그래서 이들이 내린 결단이 바로 이겁니다. 남의 칩을 기다리느니 우리한테 딱 맞는 칩을 우리가 직접 만들자는 거예요. 왕에게 의존하던 신하들이 스스로 무기를 만들기로 마음먹을 셈입니다. 실제로 이 움직임은 이미 시작됐어요. 세계에서 손꼽히는 인공지능 회사들이 줄줄이 자기만의 칩을 만들겠다고 나섰습니다. 챗GPT를 만든 오픈AI도, 그리고 또 다른 유력한 인공지능 회사들도 각자 자기 칩 개발에 뛰어들었어요. 이제 인공지능 경쟁이 누가 더 좋은 칩을 손에 쥐느냐의 싸움으로 번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칩을 만들겠다고 설계도를 그리는 것과 그 설계도대로 실제 물건을 찍어내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거든요. 아무리 멋진 설계도를 그려도 그걸 실제로 만들어줄 공장이 없으면 그림의 떡입니다. 그리고 이 최첨단 칩을 만들 수 있는 곳은 전 세계에 손에 꼽을 정도로 극소수고요.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이게 그냥 먼 미래의 상상이 아니라는 걸 실제 사례로 보여드릴게요. 얼마 전 챗GPT를 만든 그 회사가 다른 반도체 회사와 손잡고 자기만의 인공지능 칩을 세상에 처음 공개했어요. 남의 칩에만 기대지 않겠다는 선언을 말이 아니라 실물로 보여준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있어요. 그 칩 안에 삼성이 만든 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칩을 만들겠다고 독립을 선언한 회사조차 결국 삼성의 부품 없이는 그 칩을 완성하지 못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반란이 커지면 커질수록 삼성이 만드는 부품의 수요도 같이 커진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진짜 궁금한 게 생깁니다. 그 칩을 실제로 찍어내는 공장은 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그동안 이 최첨단 칩을 만드는 자리는 사실상 한 회사가 독차지해 왔습니다. 대만의 TSMC라는 회사예요.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반도체를 만드는 이 분야에서 TSMC는 오랫동안 부동의 1인자였습니다. 웬만한 첨단 칩은 죄다 이 회사가 만들어 왔죠. 그리고 바로 여기가 우리 삼성에게는 늘 아픈 지점이었어요. 삼성도 이 첨단 칩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 분야에서만큼은 TSMC에 밀린다는 꼬리표를 오래 달고 있었거든요. 만년 2인자, 1인자를 못 따라잡는 회사. 삼성의 이 사업을 두고 시장이 늘 아쉬워하던 대목이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벌어지는 이 반란이 그 판을 통째로 흔들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쯤에서 이런 생각 드시죠? 그래서 삼성한테 진짜 기회가 온다는 거야? 맞으시죠?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반란을 일으킨 그 인공지능 회사들이 자기 칩을 만들 곳으로 삼성을 진지하게 살펴보기 시작했거든요. 실제로 세계적인 인공지능 회사 한 곳이 자기만의 칩을 삼성의 가장 앞선 공정으로 만드는 방안을 두고 논의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직 확정된 계약은 아니고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상징적인 의미가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런 최첨단 칩은 죄다 TSMC 몫이었는데 그 자리에 삼성의 이름이 처음으로 진지하게 오르내리는 거니까요. 만약 이 논의가 실제 계약으로 이어진다면 삼성이 그 만년 2인자의 꼬리표를 떼어낼 결정적인 발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반란에서 누가 이기든 삼성은 돈을 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습니다. 이 자체 칩이라는 게 삼성 없이는 아예 만들어지질 않거든요. 칩이 제 성능을 내려면 반드시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한데 그 메모리를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드는 곳이 바로 삼성입니다. 실제로 앞서 자체 칩을 공개한 회사의 그
그 칩에도 삼성의 메모리가 들어가죠. 누가 어떤 칩을 만들든 그 안에 삼성 부품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게다가 삼성은 기존의 왕인 엔비디아한테도 핵심 부품과 칩을 공급하고 있어요. 왕을 위해서도 일하고 왕에게 반기를 든 신하들을 위해서도 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든 그 길목마다 삼성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삼성이 가진 진짜 무서운 위치입니다. 물론 여기서 냉정하게 봐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아직 확정된 미래는 아니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그 논의도 아직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게 아니라 이야기가 오가는 초기 단계죠. 얼마든지 흐지부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TSMC라는 벽은 여전히 녹죠. 오랜 세월 쌓아온 신뢰와 기술이 있어서 삼성이 몇 건 수주한다고 단숨에 그 아성이 무너지는 건 아니에요. 무엇보다 이런 최첨단 칩은 잘 만들어내는 비율, 그러니까 수율을 안정적으로 끌어올렸다는 걸 실제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걸 못 보여주면 아무리 기회가 와도 잡을 수 없고요. 그러니 이 이야기를 당장 내일 주가가 오른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기보다 삼성이라는 회사의 위치가 바뀌고 있다는 큰 그림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삼성을 보는 눈을 바꿔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삼성을 그냥 메모리 반도체 회사라고만 생각하죠. 그런데 지금 벌어지는 이 지각 변동 속에서 삼성은 인공지능 칩이라면 무엇이든 만들어내는 핵심 기지로 조용히 자리를 옮기고 있어요. 왕이 이기든 반란군이 이기든 그 모든 칩이 삼성의 손을 거쳐간다면 삼성은 사실상 이 전쟁의 진짜 승자가 되는 셈입니다. 그러니 삼성을 보실 때 눈앞의 실적 숫자만이 아니라 이 회사가 반도체 세계에서 어떤 자리로 이동하고 있는지를 함께 보셨으면 합니다. 그 자리의 크기가 앞으로 삼성의 진짜 몸값을 결정하게 될 테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큰 판의 이동은 사실 삼성 한 종목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시장 전체가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물결을 따라 돈의 지도가 통째로 새로 그려지고 있어요. 어제의 주인공과 내일의 주인공이 빠르게 바뀌고 그때마다 큰 자금이 이 자리에서 저 자리로 옮겨 다니거든요. 그러니 삼성이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제대로 보려면 시장 전체의 돈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같이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의 왕이 저무는 신호도 내일의 왕이 떠오르는 신호도 남들보다 먼저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왕이 저무는 신호, 내일의 왕이 떠오르는 신호를 남들보다 먼저 잡는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에요. 돈이 지금 어느 자리에서 어느 자리로 옮겨가고 있는지 이걸 매일 뉴스와 차트만 들여다봐서는 제때 읽어내기가 어렵거든요. 큰 자금이 이미 움직인 다음에야 뒤늦게 따라붙기 십상이죠. 그래서 저는 이 흐름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매일 아침 종목이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를 한 장으로 정리하고 시작하는데요. 이걸 감이 아니라 눈으로 짚어주는 도구가 있어서 오늘 여러분께도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매매를 할 때 대부분 추격 매수를 하거나 장기적으로 보유한다는 생각으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요. 그쵸? 실제로 지표도 오랜 기간 공부해봤고 자동매매 같은 프로그램도 사용해봤지만 솔직히 큰 의미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투자는 어떻게 하는 걸까?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더 많은 돈을 버는 걸까? 이 부분에 중점을 두었는데 정답은 하나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건 바로 사람보다 더 똑똑한 AI를 사용하는 거였는데요. 뉴스를 보면 이미 늦었고 차트를 보면 머리 아프고 큰 돈이 이미 움직인 다음에야 따라가고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으셨을 겁니다. 이걸 깨려면 미리 정의된 기준이 있어야 해요. 그럼 잠시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삼성전자이니 차트를 조금 다르게 볼 건데요. 기존 차트와는 조금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이건 AI로 시장 예측을 만들어낸 차트인데 장 시작 전 내가 원하는 종목이나 또는 현재 시장의 중심에 어떠한 종목들이 있는지 찾아주며 그 종목명을 입력만 하면 지금 어느 가격대가 중요하고 어디를 지켜야 하며 어디에서 저항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지 찾아주는 지표입니다. 실전으로 가기 전에 차근차근 살펴보는 체크리스트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만드는 방법도 공유해 드릴 테니 영상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자, 먼저 왼쪽 회색 구간을 보겠습니다. 이 구간은 실제로 형성되었던 과거 흐름입니다. 일봉, 주봉, 월봉 다 가능하게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주가라는 것은 절대 직선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상승할 때도 흔들리고 하락할 때도 반등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주가가 얼마냐 보다 어디에서 매수세가 들어왔는지 어디에서 매도세가 나왔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차트에 표시한 주요 지점들은 실제로 매수세가 유입됐던 자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찾지 못하는 중요 지지선입니다. 지지와 저항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가가 오르는 것만 보시는데 사실 더 중요한 건 주가가 어디서 버티느냐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프롬프트에서는 1차 지지선과 2차 지지선을 따로 표시했습니다. 1차 지지선은 단기적으로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구간입니다. 반면 2차 지지선은 조정이 깊어질 경우 시장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보는 자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즉 주가가 흔들리더라도 이 지지선 위에 머무른다면 추세는 살아있다고 판단할 수 있죠. 다음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매수 관심 구간입니다. 매수 관심 구간이라고 표시한 이유는 어떤 가격이라고 해서 무조건 매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좋은 가격대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매수 관심 구간은 가벼운 분할 접근, 2차 매수 관심 구간은 추가 조정이 나올 경우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위쪽을 보겠습니다. 주가는 오를 때도 그냥 올라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저항을 만나는데요. 과거에 물려있던 투자자들이 본전이 되면 매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1차 저항선은 주가가 처음으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구간, 2차 저항선은 시장 참여자들이 강하게 의식하는 구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강한 종목도 저항선 근처에서는 속도가 둔화되는 경우가 많죠. 자, 그리고 우측 상단에 표시된 목표가는 확정 가격이 아닙니다. 시장이 긍정적으로 흘러갔을 경우 도달할 수 있는 시나리오 가격입니다. 많은 분들이 목표가만 보시는데 중요한 것은 목표가보다 그 과정입니다. 지지선을 지키고 저항을 돌파하고 수급이 따라오면서 목표가에 접근하는 것이죠. 자, 그럼 최근 트레이더들이 많이 없어진 이유가 왜일까요? 네, 맞아요. 이제는 자동 매매를 돌리거나 추천받을 필요가 없이 이렇게 AI를 사용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 같은 일반인이나 직장인, 전업 투자자분들도 시장을 항상 주시하기에는 정말 어려운데요. 그래서 이렇게 AI를 잘 활용만 한다면 시장을 보기가 더 편하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진 거죠. 이건 어차피 무료로 만들어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챗GPT나 클로드에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영상으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고 싶지만 분명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학습시키는 데 20시간이 넘게 걸려서 저희 구독자분들은 그 고생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세팅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프롬프트를 그대로 사용하시는 GPT나 클로드 또는 다른 AI를 사용하고 계시더라도 복사해서 입력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럼 이렇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또는 종목명만 입력해도 현재 플랫폼이 나오게 됩니다. 받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채널이 성장하기 전까지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에게는 모두 무료로 드릴 예정인데요. 영상에 좋아요 눌러주신 다음 댓글에 구독 완료라고 적어주시면 현재 학습시키는 방법을 링크로 전달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내가 원하는 종목을 찾아 분석부터 예측 시나리오까지 한 번에 확인해 보시면 앞으로 투자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팅하신 분들이 더 많은 수익이 나오는 세팅하는 방법을 구상해서 잘 나오는 방법 또한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한번 구경해 보셔도 됩니다. 이거 종목 추천하는 그런 방 아니고요. 세팅하는 방법 공유하는 곳이에요. 저는 종목 추천을 빌미로 절대 금전 요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칭에 꼭 주의하시길 바랄게요.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더 많은 돈을 버실 차례입니다. 더 늦기 전에 먼저 세팅해서 누구보다 더 많은 수익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구독 완료, 댓글로 달아주시면 프롬프트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자, 오늘 이야기를 짧게 정리하고 마칠게요. 지금 인공지능 세계에서는 왕이던 엔비디아에 맞서 큰 회사들이 자기만의 칩을 만들겠다고 나서는 거대한 반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칩을 실제로 만들 곳으로 그리고 그 칩에 들어갈 부품을 댈 곳으로 삼성이 떠오르고 있죠. 왕이 이기든 반란군이 이기든 그 모든 칩이 삼성의 손을 거쳐간다면 삼성은 이 전쟁의 진짜 승자가 되는 셈입니다. 다만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 삼성이 그 실력을 실제로 증명해가는 과정을 지켜봐야 하고요. 그러니 눈앞의 실적 숫자만이 아니라 삼성이라는 회사가 반도체 세계에서 어떤 자리로 옮겨가고 있는지를 함께 봐주셨으면 합니다. 그 자리의 이동이 어디로 향하는지 제가 앞으로도 옆에서 짚어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